네, 공부는 데이터다. 또 주식도 역시 데이터가 되겠죠. 시대를 이끌고 나갈 주도 업종에 대한 데이터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토마토증권통 라이브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장세 무관 수익의 길을 제시하는 이재필 전문가의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또 특별한 할인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토마토증권통 라이브 해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른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트리밍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남필상 전문가가 오늘 금요일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분 계시니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PSK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2,200원에 16%. 네, 22,200원에 16% 비중 있으신 종목이십니다. 오늘 종가는 2.8%가 하락한 18,110원 선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님 20% 정도 손실이신 것 같아요. 네네. 예, PSK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게 한 6월 말쯤에 산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계속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 들어서 이 종목이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8월 들어서 아마 또 고민이 커지신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PSK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남필상 전문가님과 목소리도 좀 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차분하시네요. 네, 시청자님 전략 세워드리죠. 예. 네. 반도체 우리나라 국민들 제일 많이 매수한 업종이죠. 22,000원이면 이제 지금 손해보신 상황인데, 예, 조금 위에서 사셨어요. 우선 PSK가, 어떤 종목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에칭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메모리 쪽에서 주로 활용되는 장비가 주 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그게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낸드 메모리 쪽에 적층이 고도화되는데, 기대가 되는 그런 또 장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 클리닝은, 또 내년도에 그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은 실적은 못 냈어요. 기존에 실적은 못 냈고, 올해, 잠깐만요. 제가 그 실적 추이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EPS가, 작년, 재작년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실적이 낮아졌다가, 예, 다시 이제 내년부터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대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쪽은 메모리 쪽이거든요. 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램 메모리가 AIS이죠. 빨리 쓰고, 빨리 읽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거. 근데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은 좀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우리 삼성, SK하이닉스, 메모리 쪽은 PC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가전수요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소비 쪽 반도체인 인텔도 좋지가 않고요. 오로지 AI만 주가가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PSK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21년, 22년에 주가가 피크예요. 그거가 지금 24년, 25년도에도 못 넘어선다는 게 지금 증권사 전망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27,000원. 여기가, 내년, 내후년도 실적 가지고도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다. 예. 지금 올해 23,000원 넘어서는 부분부터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끌어온 주가고요. 지금 현재는 AI 외에 이 반도체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디램의 가격도 지금 회복이 좀 늦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예측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은,
실적 피크가 있었던 그 실적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 하지만 락바텀은 제가 봤을 때 14,000원. 왜냐하면 내년도 실적치만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가 이제 실적으로 락바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손절하고 14,000원 부근에서 매집, 혹은 갖고 계시면서 조금 시간을 길게 본다 그러면은 한 16,000원 깨진 선부터 해가지고 물량 추가하시면서 14,000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락바텀입니다. 락바텀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량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가는 전략.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갔을 때 목표가는 얼마가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 25,000, 27,000 수준을 내년도에 가더라도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2만 원은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목표 주가가 내년까지 해서 일단 2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떠실까요?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질까요? 지금 매수가까지는 아니어도 한 2만 원 이상 올라가는 데까지는? 내년 정도 생각하시죠? 예. 예. 단기적으로 뭐 주가 흐름이 어떤 그 시장 상승과 함께 나와가지고 2만 원 이후로 다시 올라가 준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빠져서 올라가는 흐름은 내가 보기엔 그 3분기 바닥으로 해가지고 4분기부터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내년 그 1분기까지 올라갔을 때 2만 원 위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목표가를 한 2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전후를 라스트 포인트 정도로 잡으시고 2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물량 줄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략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드라이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다만 실적 추이가 피크를 지난 국면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봤을 때 이미 정점을 지난 실적을 보이면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AI 반도체 관련주 외에는 반도체 투자, 접근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손절 이후에 곧바로 손절한 이후에 14,000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는 관점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리고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버티시다가 16,000원 아래에서 14,000원까지 진입을 한다면 점차 비중을 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목표가를 2만 원 선까지 보자라는 전략도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그릭 요거트님이시고요. HD 현대를 보유 중이십니다. 62,20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글을 써주셨고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HD 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보합권에 마감되면서 58,4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손실이 크진 않으세요. 조금 저점에서 잘 잡아주셨고 약간 손실 입고 계시는 종목이신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HD 현대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죠. 그 인적 분할하고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출범했는데 실적의 주요 그 연동되는 포인트는 유가, 그러니까 이제 오일뱅크 쪽이죠. 그리고 토목 건설하는 쪽, 그런 쪽이 이제 주로 이익하고 많이 연동된 부분인데, 우선 이제 정유 부분은 조금 반등이 느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주회사가 사실 돌아서려면은 그 밑에 있는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비상장 회사들이 좀 이슈가 되면 좋은데,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런 이슈보다는 조금 이제 뭐 우리 사이클
산업이라 그러죠.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기대되는데, 상단은 한 64,000원, 그리고 하단은 한 54,000원 정도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6만원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중심선이 한 58,000원으로 보이거든요. 박스의 중심선이.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량을 좀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54,000원 접근 시 물량 늘리고 16,000원 접근 시 물량을 줄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전략을 짜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나왔습니다. 64,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54,000원의 매수 관점 가능한 종목으로 트레이딩 해 나가면서 수익을 거둬보자라는 전략이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혹은 매수 고려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드리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주신 분 와 계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스티 예스티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9,103원에 12%인데요. 네, 19,103원에 12% 비중 있으시군요. 예, 예. 딱 매수가 그게- 부근이세요. 아, 근데 그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예. 16,110원까지 내려가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때 조금 추가로 매수하려다가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예. 그냥 덮어뒀었어요. 아이, 올라오려면 올라오고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그냥. 보유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아, 그러시군요. 아마 예. 한 2017년, 18년 그때 아마 매수하신 것 18년 같아요. 돌 거예요, 아마. 예. 예. 쭉 보유를 해주신 지 정말 오래되셨습니다. 한 5년 정도 동거동락 하셨고요. 네네. 네, 예스티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근데 24,450원까지 저번에 왔는데, 저는, 전 고점이 22,000 얼마거든요. 네. 그러면 그 22,000원, 이렇게 하다못해 21,000원까지 그동안 기다리는 수고가 있으니까, 네. 그 가든가 아니면 전고점을 이번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했는데, 네. 이번에 고생을 16,110원까지 내려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팔걸 그러고. 그래서 맞아요. 후회를 하다가, 네. 그래도 고맙게 실이 오늘 올라와줘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종목 진단을 남겼죠. 아, 정말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코가 막히기도 했던 이 ST입니다. 정말 아까 동고동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락은 별로 안 좋던 종목이지 않을까. 매수하신 이후에 굉장히 좀 속을 많이 썩였는데 ST가 이제 네. 원대한 꿈을 좀 펼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왔을지 펀더멘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괴롭혔는데 여기에서 끝날까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5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네. 예. 우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술 경쟁력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의 매출이 60%, 디스플레이 쪽이 한 40% 정도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 그 고압 어닐링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 표면의 결함을 방지하는, 그리고 이제 습도 제어, 차세대 습도 제어 장비, 그리고 이제 미세 기포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정상에 있어서 그 하드웨어의 정확성, 뭐 웨이퍼의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하고 정확하게 이제 그 습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주는 좀 부가적인 장비죠. 근데 기술력이 있어서 계속 적자를 내오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그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내년에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사실 수주가 될 거라고 예상됐던 것들이 조금 내년도 이연되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실적 증가폭이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올해 흑자 전환 기준으로만 보면 한 17,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이제 적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내용을 쭉 이렇게 좀 봤을 때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17,000원이 단기 지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5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이제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건 내년이고 지금까지는 적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생겼을 때는 물량을 또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점 돌파한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또 한 3분기 지지부진하게 조금 시간을 기다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1,000원 돌파 시 물량을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리고 나면 또 재매수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뭐 좋은 주가 흐름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빠진다. 그러면은 17,000원 전후에서 바운딩이 기대되긴 하는데 거기서 물량을 추가로 싣기보다는 물량을 추가로 싣고 싶으시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가격이 빠지는 걸 견디면서 그러면은 15,000원.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그 어떤 바텀이 형성될 걸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는 좀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좀 내려갔을 때 15,000원 선의 추가 매수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시 15,000원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16,110원까지 24,450원 찍는 걸 봤는데 16,110원까지 내려가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15,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5,000원에는 추가 매수 8%를 좀 더해도 될까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이제는 좀 차분하게, 의연하게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선이 예. 오면은 비중 더 늘리시는 거 8%까지 가능할까요? 예. 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8%를 해가지고는 21,000원에서는 비중을 한 6% 정도? 몇 프로를 줄일까요? 21,000원 넘어가면 그냥 다 정리하십시오. 21,000원 왜냐하면 예. 이제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반영됐거든요, 이미.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한번 조정과 함께 물량을 트는 과정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맞고 내려갔을 경우에 제가 15,000원에서 한번 그 바운딩을 노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올해까지만의 기대감으로 조금 한번 그 좋은 주가 흐름을 보자는 거고, 조금 가져갔을 때는, 옆으로 흐르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굳이 21,000원 위로 튀었을 때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시청자님. 네. 21,000원에서 비중을 좀 확실하게 줄여주시고요. 다시 예, 한번 예. 또 내려왔을 때 공략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내년 실적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T 반도체 고압 어닐링 장비 기업입니다. 내년 실적 개선 전망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인데요. 21,000원 돌파 시의 비중 축소, 추가 매수는 15,000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7,000원의 지지력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용선제이님 호텔신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84,700원에 15% 비중 있으시다고 하고요. 단기,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호텔신라 오늘 1.61%가 상승한 88,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아주 크게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은 아니시더라도 지금 수익 전환이 되셔서, 이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좋습니다. 한은이,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회복하면 잘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한 85%까지 그 중국 내국인이 회복될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은이 발표했으면 뭐 따라가야죠. 우리나라 통계 수치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데니까. 증권회사들도 이제 그래서 그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막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장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93,000 뚫을 것 같고요. 수급도 좋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공매도가 있었던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85,000원 라인을 지지도 해가지고 매수하신 가격이 딱 좋거든요. 이거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잘 매수하셨습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중국인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또 중국인 외에 또 뭐 외국인 그 면세가 제일 중요한 그 수익에서 차지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국경절이거든요, 중국. 그 전까지 주가가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뭐 딱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10만 원 정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그건 탄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스토리를 만들면서 수급이 붙어주느냐로 결정될 것 같은데 이슈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붙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특별히 뭐 밸류에이션에 뭐 10만 원이냐 12만 원이냐 그것보다는 슈팅하는 게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일단 10만 원 정도 무난해 보이고 뚫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93,000원 여기 넘어서면 트레이딩이 좀 뭐 이렇게 자신 있으시다 그러면은 상승 탄력이 이제 커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커지면은 또 물량 확 줄이고 줄인 다음에 그 다음 지지선에서 또 물량을 좀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고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9월 말 국경전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고점에 어디쯤에서 이제 한번 그 물량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터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가장 좋은 매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보다도 이렇게 짧게 이벤트 드라이브이라고 하겠죠. 그 일정 가지고서 매매를 해보자. 중장기 목표가는 그냥 안 주시는 걸로 할까요? 중장기 목표가는 10에서 12만 원.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목표가까지 나왔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 220만 명 예상 발표가 나왔습니다.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호텔신라 같은 종목은 9월 말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 이전까지 흐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93,000원 돌파 이후의 움직임 중요한데 10만 원 선 돌파 시도 예상을 하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 ABC를 봐야 된다. AI 바이오, C 차이나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신라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김영숙 제주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분이신데요. 대덕전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7,1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대덕전자는 오늘 주가가 6.52%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도 8월 들어서 좀 많이 내렸어요. 8월 들어서 24%가 하락한 종목입니다. 27,250원 선 종가고요. 이분께서는 다행히 저점에 잡으셨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대덕전자 진단 의뢰해 주셨는데요. 전략 주시죠. 예, 대덕전자는 이제 그 AI 쪽에서 이제 패키지 기판 수요의 기대감으로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그 대덕전자의 그 수익 구조가 기존에 이제 메모리 쪽의 기판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하이엔드급 기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COWOS라고 해가지고 그 대만의 TSMC가 주도하고 있는 그 첨단 패키징 거기에 이제 이 하이엔드급 패키지 기판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이제 올해에서 내년으로 밀렸어요. 내년 그 한 2분기 정도로. 근데 그 매출이 잡히게 되면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그 35,000원 부근에서 이제 터진 물량 여기를 단기에 공략하기는 좀 힘들다. 근데 또 단계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또 뭐 자리 크게 또 더 빠질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27,0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홀딩하고 한번 쭉 중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더 빠지게 됐을 때 한 25,000원에서 물량을 조금 더 담고 또 2만원으로 접근할수록 물량을 더 늘리는, 지금 이제 두 가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전장용하고 이제 하이엔드급인데 둘 다 그 수요가 늘어날 건 확신한데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그 시간과의 싸움을 좀 거치고 나면 다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큰 기대감은 좀 갖기 힘들어요. 그 탄력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 힘들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은 뭐 손절하고 실질적으로 AI와 연관이 있는 그 종목들 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좋아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공부 좀 하셔가지고 AI나 2차 전지의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지금 왜냐하면 손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계속 이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가격대에서 물량 늘리셔도 괜찮다. 그리고 갖고 가시되 내년 한 올해 말 35,000원 공략 시도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물량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뭐 4만 원 이상도, 물론 실적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좋아질 거 기대하는 거에 대한 그게 나빠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에 갖고 있는 기판의 수요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도 두 가지 전략 나갔습니다. 내년까지 일단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업체인데요. 전장용 하이엔드급 두 가지에서 수요 급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전략으로 계속 보유를 해 나가시는 건데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목표가 1차 3만 5천 원, 내년까지 봤을 때 4만 원 선까지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종목을 바로 정리를 하고 다른 AI 관련주라든지 배터리 관련주로 옮겨 타는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대덕전자도 AI 수혜주로 시장에서 여러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그 AD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4,350원인데요.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좋은 타고 해서 했는데 오늘 너무 급락을 해서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24,350원에 25% 비중 담아주셨고요. 아마 매수하신 지 그리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달 들어서 네네. 이 종목이 16%가 하락을 했고 오늘은 5%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10% 넘는 손실까지 벌어지셨는데요. AD 테크놀로지 미래 전망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실적이 안 좋으니까 급락하죠. 예, 이 회사가 그 EPS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나와줘야지 29,000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1, 2분기가 적자 나오고, 그러면은, 그, EPS 기준으로 한 800에서 1000원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35,000원이 2020년에 상단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25,000원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딱 팔기 좋은 가격인데 지금 밀리는 게 조금 심상치 않아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네요. 24,350원 25%.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고 스타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한 10% 일단 좀 줄이고 여기 지금 23,000원에 이미 지금 매물대 형성된 거, 여기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3,000원 정도 다시 한번 뭐 뚫어주는 흐름 나오면은, 물량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조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 18,000원에서 반등할 것 같아서, 그래도 버티고 싶다 그러면은 18,000원에서 물량 좀 담아서 반등할 때 손실 좀 줄이면서 물량 줄이는 전략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을 바로 줄이자고 하셨는데 23,000원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월요일장에 바로 일단 줄이는 게 좋을까요? 바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시청자님. 네네네. 예. 이 종목 기대감과 네. 다르게 상반기 적자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데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잘 주신 것 같고요. 네. 예,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렸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면 월요일에 혹시 적자를 보더라도 전량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략 매도는 어떨까요? 전략 매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도 TSMC 쪽에서 반도체 칩 설계해가지고 뭐 발주받은 그런 이력이 있네요. 예,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 부분이 실적에 대한 힘이 약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물량을 다 줄이진 마시고 10%만 줄인 상태에서 한번 가져가 보자. 네. 근데 냉정하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0인가요? 그 상단을 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입니다. 일단 기대와 다르게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급락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월요일장에 비중 10% 줄이고 전략을 짜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3,000원까지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주시고요. 중기적으로 18,000원까지 하락을 한다면 또 매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장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옵션으로 이제 상방을 조금 구축하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이제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조금 흘러내리는 흐름에 대한 기본 스탠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기본 스탠스는 유지하고요. 2,400이 한번 깨진다든지 혹은 지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전략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말 27일, 30일 런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하죠.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조금 완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 쪽에 이제 추가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우리 한은 총재도 밝혔지만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 정책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연내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는 주가에는 안 좋죠. 아마 금리 민감 시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번 8월 달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민감 시장이었는데, 당분간은 금리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보는 게 당분간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면서 이렇게 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업종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좀 깊게 안 보고
딱 하나 이슈, 한은에서 밝힌 그 중국 입국자 동향. 예.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장 우리 지금 이제 반도체 그 엔비디아 발표됐죠. 그리고 나서 뭐 위로 쏟아 올렸다가 사실은 이제 다 정리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고가에서 물량 트기 좋은 그런 이슈였고,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딱 지금 수급 몰리게 좋은 게 이 중국 입국자 이슈거든요. 그래서 국경절 전후까지 해서는 좋은 주가 흐름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계속 그 수급 구축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같이 붙어서 그 주가에 대한 그 상방의 흐름이 나왔을 때 이익을 나눠 먹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서 항공, 면세, 호텔, 카지노, 뭐 화장품까지 이쪽으로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민감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또 주목할 만한 모멘텀, 중국인 단체 관광객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미스터 진단도 이어집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미스터 진단 밤 9시에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의 진단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